여러분들 오늘 만났었죠? 네, 선생님 오늘 복장 그대로입니다. 내일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수업했는데 바로 내일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향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일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선생님을 만나겠죠? 선생님도 오늘 수업 끝내고 급하게 지금 내일 수업 준비를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오늘 선생님이 어제죠? 어제 수업 시간에 공지했던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다시 학교에 오시면 수행평가를 진행할 거니까요. 이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렵다기보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죠. 한 번 더 돌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온라인 수업 때 한 15분 정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조금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예상이 좀 듭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럼 한번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람의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 몸 전체에 해당하는 체세포,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와 그 다음에 생식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중요 부위에서 정자와 난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생식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식세포와 체세포.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거를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포 분열이었어요. 이건 배웠었죠. 지금 세포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지만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DNA가 들어있는 핵이 있었죠. 그래서 핵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웠었어요. 근데 저기 보면 핵을 이루고 있는 막을 핵막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핵 속에 있는 중요한 물질을 우리가 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 우선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은 선생님이 이미 보여줬었는데 이거는 세포들이 이상하게 변형된 게 아니라 이 사진 속에는 이 세포가 분열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이 한 번에 드러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 명칭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거예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 특징에 따라서 지금 보는 것처럼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진 걸 우리가 딸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딸은 영어로 도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딸 세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여러분들 용어예요. 아,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근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걸 그 특징에 따라서 지금 보는 것처럼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뭘까요? 간기의 특징, 전기의 특징, 중기의 특징, 후기의 특징, 말기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실제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근데 지금 보면 아마 우리가 뭐 이거를 전공했던 학자나 또는 이거를 연구하는 연구사라면 이 사진을 보면서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사진을 보면서 아, 세포가 분열할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우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교과서에서 뭘 보고 공부해요? 실제 물질이 아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 또는 사파를 보고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실제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형태가 이렇게 다른데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 세포 분열의 과정을 먼저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간기, 그 다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벌써 한 5번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요 내용은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밑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요 세포 분열의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의 대표적인 용어를 적어놨어요. 우선 간기를 잠깐 보게 되면 간기 시기에는 선생님이 복제라고 적어놨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염색체는 뭐 할 때만 나타난다고요? 분열이 일어날 때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세포의 핵 속에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염색사가 세포 분열을 해서 두 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래 상태에서 둘로 나눠지면 양이 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두 배로 복제해서 불려 놓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복제한 후에 다시 반으로 나눠지면 원래 상태의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전 물질을 복제한다. 그래서 양을 두 배로 늘린다. 조금 우리가 이미지로 기억하자면 염색사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간기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간기에서 전기로 넘어갈 때 두 배로 늘어난 염색사가 뭉쳐져서 나타난 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색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처음으로 우리가 염색체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염색체가 됨과 동시에 실타래들이 모여 있는 걸 이렇게 막아줄 집들이 필요가 없겠죠. 핵막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핵막이 없어지게 됩니다. 핵막이 없어져도 그 실타래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염색체 형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 속에 염색체 형태로 염색사들이 모여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염색체는 선생님이 염색 분체가 두 개가 모였다 그랬죠. 분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간기 때 두 배로 늘려놓은 염색사가 염색체 형태로 뭉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때는 염색체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염색체들이 중기에 서로 분열을 하려고, 염색 분체 두 가닥인데 그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세포의 가운데에 일렬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일렬로. 그리고 뭐 세포의 적도판 배열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용어보다 세포의 중앙에 염색체들이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중기고, 이 시기에 중앙에 배열하고 우리 줄을 잘 서 있으면 정렬이 돼 보이잖아요. 염색체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염색 분체가 이제 드디어 안녕 돌아가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자 하고 나눠지는 게 바로 후기가 되겠죠. 그래서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기가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염색체, 지금 이 세포에서는 몇 개예요?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렇죠? 네 개의 염색체를 가진 세포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서는 핵이 두 개가 생긴 거죠.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핵이 두 개가 있는 이 상황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말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로 세포로 나눠지려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는 물질을 세포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둘로 나눠 가지려고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나눠지게 되면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까지가 체세포 분열의 과정입니다. 선생님 지금 아주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좀 가시죠?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시기를 거치는데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해서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각 시기별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선생님 영상 한번 다시 돌려 들으시고 교과서 보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와서, 금요일 와서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염색체와 가장 닮은 과자, 왕꿈틀입니다. 왕꿈틀이들을 선생님이 개인당 하나씩 나눠줄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세포 분열의 과정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까봐 가장 심플한 케이스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학생들이 했던 과제를 잠깐 보여주면, 학생들은 이렇게 그림까지 좀 예쁘게 그렸어요. 뭐 사인펜만 있으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기 시기에 핵막과 인이 보이고 염색사가 두 배로 복제하면서 양이 늘어나는 시기다. 요거 배웠었죠. 간기 다음 뭐였어요? 전기였죠. 자, 전기 시기에는 이제 드디어 염색사들이 뭉쳐서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핵막과 인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추사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 빠졌는데, 이 염색체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이 얇은 선들을 방추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기 때는 염색 분체들이 서로 분신을 이제 쪼개기 위해서 세포의 가운데에 배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에는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뭐죠? 후기 다음 말기죠.
네, 후기에는 이제 염색 분체들이 서로 나눠져서 이제 나는 독립된 세포가 될 거야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개의 세포가 일어나고 나머지 세포 물질을 반으로 나눠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체세포 분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손이나 피부나 뭐 머리나 이런 뱃속에 있는 내장 이런 것들이 세포 분열을 해갈 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요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 내용인데 시기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중학교 수준에서 이 시기를 보면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시기들이 이렇게 늘어져서 분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포가 분열할 때 가장 오랜 시간을 갖는 것이 언제냐면 간기입니다. 간기. 그러니까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사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크고 준비가 다 됐다 이러면 바로 전기에 들어가서 분열을 쭉쭉쭉 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기의 시기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복제를 하면서 분열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 지금까지 보면 핵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분열의 의미는 뭐냐면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을 분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고 그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이 핵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만들어지고 염색 분체가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세포로 떨어질 거야 하고 분열되는 게 바로 세포질 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포 분열은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핵분열은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분리하는 거고 다 분리가 끝나고 나면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 시기는 간기가 가장 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방금 봤던 이 세포 분열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는 개별적으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꿈틀이로 세포 분열을 이제 준비할 때 상동 염색체를 선생님은 꼭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상동 염색체는 뭐였냐면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똑같은 유전 염색체를 가지고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상동 염색체 1번, 상동 염색체 2번, 상동 염색체 3번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상염색체가 나누어졌었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개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동그란 건 머리고 삼각형이나 이렇게 된 거는 몸통이에요. 몸통. 이거 뭐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외계인이라고 외계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특징, 머리와 몸을 이루는 건 저렇게 긴 염색체와 짧은 염색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몸통하고 여기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생식세포 분열과 상동 염색체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긴 거하고 작은 게 쑥 나눠진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쪽에 있는 긴 거하고 작은 게 나눠져서 서로 합쳐지게 되면 확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에 있는 왕꿈투리와 오른쪽에 있는 작은 꿈투리가 만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같은 생명체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는 오른쪽에 있는 왕꿈투리와 왼쪽에 있는 저 작은 꿈투리가 만나면 2번에 있는 저런 생명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왕꿈투리하고 왕꿈투리가 만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만 두 개인 생명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꿈틀이와 작은 꿈틀이가 만나면 몸뚱이만 있는 꿈틀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상동 염색체가 없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반으로 나눠져서 합쳐지게 되면 이상한 생명체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같은 생명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방지하려고 뭘 만들었냐면 상동 염색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머리를 나타내는 왕꿈투리가 각각 두 개의 개체가 만들어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려면 한쪽에서 받은 거 한쪽에서 받은 거에서 두 개가 만들어져서 우리 두 개가 머리의 형질을 나타낼 거야 라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왕꿈투리 두 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꿈투리 두 개도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얘가 몸집을 키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체세포 분열에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간기 시기에 뭐 하냐면 염색사의 양을,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사해서 양을 늘립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간 건 뭐냐면 염색체가 많아진 게 아니라 염색 분체를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염색 분신을 만든 거죠. 염색 분신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왕꿈틀이가 원래 왼쪽과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세포인데 내가 분열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뭐 하냐면 분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복제품 양을 2배로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포가 2개가 된 게 아니라 유전 물질이 2배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염색 분체인 상태에서 중기의 시기를 거쳐서 가운데 배열하고 반으로 나눠지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원래 뭐였어요? 세포가 왕꿈틀이 2개, 작은 꿈틀이 2개, 이렇게 4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체였죠? 그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요 마음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간기 시기에 왕꿈틀이 2개, 그 다음에 작은 꿈틀이 2개였는데 이 간기 시기에 이걸 2배로 복제해서 2개, 왕꿈틀이가 2개가 된 이 상황이 바로 전기 상황이고, 전기 상황에 중앙 배열을 한 후에 서로 나눠지게 되면 처음의 생명체와 또는 처음의 세포와 같은 양의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선생님 설명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동 염색체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됐을 때 왜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동 염색체는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개체가 우리가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남성은 여성을 만나서 남성이 가진 거 반, 여성이 가진 거 반이 합쳐져서 다시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총 4개의 염색체를 가진 생명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4개 중에 2개만 들어가 있는 염색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생물체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이 가지고 있는 2개의 염색체, 왕꿈틀이 하나, 작은 꿈틀이 하나, 여성이 가진 왕꿈틀이 하나, 작은 꿈틀이 하나가 다시 만나게 되면 총 4개의 염색체가 가진 동일한 생물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그림은 뭘 나타내냐면, 원래 몸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는 총 4개였어요. 이 생명체는. 근데 이 생명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는 저기 왕꿈틀이 중에 하나, 작은 꿈틀이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걸 만들어야지, 다시 만약에 이렇게 된 2개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다시 생물이 만들어질 때 총 염색체가 몇 개가 될 수 있다? 4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한 건데, 이 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또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식세포 분열을 한번 이해해 볼 거예요. 자, 체세포 분열이 어렵다 아니면 생식세포 분열이 어렵다? 생식세포 분열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생식세포 분열을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생식세포 분열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수분열 1기와 제1분열과 제2분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2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이 생명체는 염색체가 몇 개였어요? 4개였습니다. 긴 왕꿈틀이 2개가 하나의 상동 염색체, 작은 꿈틀이 2개가 하나의 상동 염색체. 자, 그게 전기 때 유전 물질의 양을 2배로 늘려서 양을 2배로 늘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됐죠? 실제 염색체 개수는 몇 개예요? 4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1분열 때, 1분열 중기일 때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일어났어요? 쟤네들이 일렬로 적도에 배열하는데, 이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자랑 난자를 만들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상동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되고, 그 염색 분체 2개가 또 동시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포인트예요.
감수 1분열 중기 때 4개의 염색체가 일렬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서 중간에 배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상동 염색체끼리 붙은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상동 염색체끼리 후기에 나눠지게 되겠죠. 됐어요? 그걸 1분열 후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1분열 말기에 이제 나눠진 것끼리 서로 세포질 분열을 이루고 나면 지금 보는 것처럼 2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원래 이 생명체는 총 4개였죠? 왕꿈틀이 2개, 작은 꿈틀이 2개였는데 여기는 왕꿈틀이 하나, 작은 꿈틀이 하나, 왕꿈틀이 하나, 작은 꿈틀이 하나인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선생님, 왕꿈틀이 2개, 작은 꿈틀이 2개잖아요. 이 위에 있는 왕꿈틀이는 뭘 의미하냐면 염색 분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래 염색체 1개인데 복제를 해놔서 몸집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선생님 지금 80kg인데 160kg이라고 선생님이 2명은 아니잖아요. 이 얘기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왕꿈틀이는 복제를 해놓은 염색 분체인 상태지 염색체가 2개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2개의 세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래 4개인 생명체가 큰 왕꿈틀이 하나, 작은 꿈틀이 하나인 큰 꿈틀이 하나, 작은 꿈틀이 하나인 반으로 나누어진 세포 2개로 나누어지는 게 1분열 말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원래 같으면 다시 유전물질을 불리는 게 간기잖아요. 근데 2분열에 들어갈 때 이제 간기 없이 이 상태 그대로 바로 다시 중앙에 배열을 합니다. 그게 2분열 중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배열을 한 후에 다시 나눠지는 거죠.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2분열 말기까지 끝나고 나면 중기에 나눠지고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왕꿈틀이 하나, 작은 꿈틀이 하나, 왕꿈틀이 하나, 작은 꿈틀이 하나로 이루어진 세포 4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자가 만들어질 때는 내 몸에 있는 체세포가 감수분열, 제1 감수분열, 제2 감수분열을 거쳐서 만들어지면 체세포 한 개에서 정자 4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체세포에는 꿈틀이 몇 개였어요? 4개였죠. 왕꿈틀이 2개 상동염색체, 작은 꿈틀이 2개 상동염색체. 근데 그게 반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빨리빨리 좀 이야기하긴 했는데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분열 전기 때 총 4개의 염색체예요.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의 염색체입니다. 4개의 염색체가 몸집을 2배로 유전물질을 복제해서 불렸기 때문에 염색 분체 형태인 거예요, 전기 때. 그런데 개수는 총 4개입니다. 그래서 4개가 1분열 중기 때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원래 일자로 배열해야 되는데 생식세포 분열, 제감수 분열 제1기에는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서 중간에 배열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1분열 중기 때. 그렇게 해서 1분열 후기에 나눠지게 되면 처음과 다르게 만들어진 세포에는 염색체 개수가 2개로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원래 다시 간기 2배로 불리고 나눠지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상태 말기에서 바로 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세포 분열 준비를 하고 다시 중기에 중앙 배열을 한 후에 나눠지게 되면 후기 사진은 선생님이 준비를 못했어요. 이때 배가 아파서 먹었나? 그렇죠? 근데 후기 넘어가고 말기가 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처음에 있던 세포가 나눠져서 총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양은 총 몇 개다? 반으로 2개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생식세포 분열을 한 방에 이해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 과정 한번 쭉 살펴보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생식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를 선생님이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 2개를 그려놨어요. 지금 보면 원래 제일 왼쪽에 염색체는 4개였고 그게 세포 분열을 하려고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2배로 불린 상태인 염색 분체인 상태로 지금 8개의 개수로 보이지만 실제로 염색체는 4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염색체들이 몸무게가 2배로 불었다. 양이 2배로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세포 분열할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해서 나누어져서 처음 상태와 똑같이 4개로 이루어진 염색체인
4개로 이루어진 세포로 나눠지지만 아래 그림처럼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는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서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저 상태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로 만들어진 이유 때문에 염색체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여기가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 여기가 최종본입니다. 정리 최종본. 왼쪽이 체세포 분열, 오른쪽이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을 해가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체세포들이 분열할 땐 똑같은 세포를 만들고,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양이 반으로 줄어든 세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는 같지만 지금 왼쪽에 1번, 2번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염색체 양을 2배로 늘려서 그 다음에 얘가 분열을 하는 중기에 바로 모두가 일렬로 배열하는 게 체세포 분열이지만, 감수 분열 같은 건 똑같이 염색체의 양을 2배로 늘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왼쪽의 1번과 감수 분열 1번은 같은 상태예요. 근데 그게 바로 중앙에 배열하는 건 체세포 분열이고, 감수 2번, 감2라고 써 있는 부분이 바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되면서 염색체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중앙에 배열해서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염색체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가 지금 생식세포 분열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분명히 선생님이 오늘 좀 길었어요. 3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다 합치면. 이 내용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해야지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 이해하고 나면, 우선 금요일 날은 한 번에 다 못해요. 힘들어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 학교 오게 되면 체세포 분열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 이해하고 나서 감수 분열도 만들어 보고, 그 2가지 다 모두 수행평가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과제를 받을 테니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한 과제 안 내줄 거예요. 대신 이 내용을 돌려가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내일 수업 시간까지 오는 게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자, 이거 분명히 잘 이해하고 만나기를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충분히 공부하셔서 우리 금요일 날 보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